다섯 번째 수업인가요? 수학생입니다. 약간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손 보이시죠? 제가 약간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필기를 못하는데, 글씨 솔직히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다쳐가지고, 글씨가 조금 더 엉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그 항상 사람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보라고 글씨보다는 수업의 내용, 개념, 뭐 풀이, 접근법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주세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뭐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되게 저도 답답하긴 한데 여러분들도 되게 답답하시죠. 그래서 손가락 왜 다쳤냐면 집에서 요리하다가 제가 요리를 잘합니다. 생각보다 요리 잘하는데 채칼을 원래 잘 안 쓰는데 호박을 채를 썰고 싶어가지고 채칼을 꺼냈다가 어, 채칼 되게 잘 썰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와하하하 하면서 막 호박 썰다가 손가락을 썰어버려가지고 살짝 다쳤어요. 이제 거의 다 나아가고 있긴 한데 한동안 영상을 되게 못 찍었어요. 그 다쳐가지고 영상을 원래 미리미리 다 찍어두는 스타일인데 영상을 미리 못 찍어가지고 뭐 근데 이제 수업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또 다시 찍고 있네요. 그래서 아, 뭐 여러분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뭐 교실이었으면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 두 달 넘게 집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렇게 밥 차려주시거나 하시겠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안일은 내 거다.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상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뭐 밥 차리는 거, 요리하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다 도와주세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많이 힘드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사실은 이제 조금 더 화목해질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다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거다. 원래 내가 해야 될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냥 뭐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수업 브리핑부터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어떤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수분해 문제의 기출은 약간 유형이랑 조금 좀 동떨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교재나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이제 우선 인수분해가 이렇게 문제에 적용되나 보다까지만 우선 확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랑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래서 수업을 먼저 진행해보고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얼굴 살짝 가리고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숫자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이 우변의 식이더라. 그때 A 값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여기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를 살펴보시면 좌변과 우변을 살짝 살펴보세요. 딱 눈에 보이는 숫자가 하나가 보일 겁니다. 사실 숫자로 바로 하실 수 있어도 되게 대단한 거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문자 되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숫자보다 문자에 조금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숫자가 대놓고 눈에 딱 보이냐면 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2019라는 숫자가 눈에 보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도 보면 2019라는 숫자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세제곱이라는 아이도 눈에 보이죠? 그래서 2019라는 친구가 포커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 살짝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기출 문제나 아니면 이제 사설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숫자를 쓸 때 주로 어떻게 쓰냐면 2019년도니까 2019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오는 문제집은 주로 2020 주로 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숫자로 나와서 제가 좀 어색합니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문제의 메인 포인트는 이거죠. 치환을 하자. 치환이란 녀석이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표현한 녀석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숫자로 하는 것에 어색하기 때문에 2019라고 불리는 이 친구를 t라는 녀석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6이라는 아이와 2020이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 2016이라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t-3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2019에 3 빼면 되니까. 그 다음에 2022라고 불리는 친구는 t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을
사실은 문자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문제를 문자식으로 바꾸어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t-3에다가 그 다음에 t에다가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9a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는 a라는 친구가 궁금합니다잖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살펴보시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t-3이랑 t 플러스 3이라는 친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거 합차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친구를 계산하면 누가 봐도 뭐가 될 것 같냐면 t제곱에 마이너스 9라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는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예요? 곱하기 t가 더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부분 똑같을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마저 계산해 놓고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은 t 세제곱에 마이너스 9배 t라는 친구가 t 세제곱에 마이너스 9의 a와 같습니다 라고 설명할 거잖아요. 문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하다 그랬죠? 여기는 a라는 친구가 도대체 뭐가 될까라는 친구가 되게 궁금하다 그랬죠? 문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t 세제곱이랑 뭐 t 세제곱은 당연히 똑같겠죠. 같겠죠 당연히.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마이너스 9 9배 t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배 a랑 같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당연히 무슨 말을 의미하겠어요? 선생님 a라는 친구가 t랑 같은 값을 가지는군요 라고 해석하시겠죠? 우리가 t를 뭐로 놓기로 했죠? 2019라고 불리는 친구를 t로 놓기로 했죠. 그럼 t라는 친구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2019겠네요. 다시 말해서 a 값은 얼마다? 2019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2019가 되겠네요. 그래서 무난하게 해결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숫자로 나온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숫자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문자로 바꿔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기가 좀 쉽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가보시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가 좌변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 뭐랑 동일하느냐? 초록색으로 표현된 식으로 뭐가 되더라?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때 무슨 값을 구하라? a 값과 b 값을 구한 다음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아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는 AB 값을 물어봤지만 쉽게 말하면 인수분해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를 보자마자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를 어떤 개념을 써서 접근을 해야 될지가 확인이 됩니다. 이 친구 누가 봐도 치환입니다. 치환. 예. 치환 중에서 어떤 부분의 치환이냐? 공통 부분을 어떤 문자로 표현해서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치환의 법칙을 쓰면 편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선생님 공통 부분이 눈에 보이십니까? 살짝 보이십니까? 노란색 식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선생님 여기 봤더니 x제곱 플러스 x라는 친구와 여기 있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이 친구를 뭐 간단한 문자로 표현한다면 이 식이 생각보다 간단한 식이 될 것 같네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x제곱 플러스 x라고 불리우는 식을 t라는 친구로 뭐 하자고요? 치환합시다. 됐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풀까요? 여기다 풀면 t 제곱 플러스 2배 t 마이너스 3이라는 식으로 바뀌네요. 잠깐만, 노란색 식을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식이 4차 식이고 되게 복잡한 식처럼 보였지만 내가 만약에 노란색 박스 x제곱 플러스 x라는 친구를 t로 치환했더니 식이 매우 간단해졌죠? 2차 방정식, 그냥 누가 봐도 중학교 때 하는 인수분해의 룰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 이거 누가 봐도 어떻게 되냐면 자 t-1에다가 t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요. 됐잖아요. 근데 t라고 불리는 친구가 원래 뭐였어요? x제곱 플러스 x였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돌릴게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x의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문제가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은데 왜 여기 마이너스 여기 있는 파란색 식이 여기 있는 파란색 식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AX라고 불리는 친구 뭐겠어요? 여기는 이 친구겠죠? 결론 나왔죠? A 값은 얼마 같죠? A 값은 1이라고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할게요.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어디 같아요? 여기는 이 친구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3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뭐 같아요? B 같아 보이죠? 네, B 값은 뭐 같나요? B 값은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 그럼 A 플러스 B 값 얼마 같아요? 두 개 더하면 4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4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무난하죠. 네, 왜냐면 처음에 항상 무난하게 출발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똑같은 맥락이네요. 지금 문제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묶어봤습니다. 노란색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이 무엇으로 이렇게 초록색 식으로 인수분해된다라고 표현했고, 그때 AB 값을 구하시오. AB의 곱이죠. 결국 AB 값 구하는 게 내 목표죠. 잠깐만,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노란색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정리할게요. 계산할게요. 그냥 쓸게요. x 곱하기 x 플러스 2에 플러스 a라는 식이 무엇으로 인수분해된다고요? x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된다면서요? 잠깐만요. 그럼 이 친구는 뭐 인수분해를 굳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 사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거냐면 이거 항등식 아닌가요? 항등식 아닙니까? 어디에 대한? x에 대한 항등식 아닐까요? 왜냐면 여기 있는 노란색 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초록색 식으로 나오더라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야 생각을 해봐요. 노란색이랑 초록색은 똑같겠어 다르겠어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잠깐만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을 쓸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누가 봐도 그냥 개수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개수 비교. 자, 좌변과 우변, 노란색과 초록색을 다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란색 전개해보시면 어떻게 될까? x의 제곱에 플러스 2배 x의 플러스 a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식 전개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배 b의 x의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표현된 거 눈에 보이시죠? 문제 해결된 것 같아요. 왜?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랑 당연히 뭐겠어요? 같지 않겠습니까? 잠깐 B값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B값이 얼마 같아요? B값은 1이다 라고 등장했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기는 A라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B제곱이라는 친구가 같겠잖아요. B라는 친구가 얼마였어? 1이었잖아요. 1 제곱해도 1이겠죠? 그럼 A값 나왔네요. A값은 얼마인 것 같아요? A값은 여전히 1이겠네요. 잠깐만,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곱하기 B의 값은 얼마냐? 1인 것 같죠? 네, 그럼 뭐 1. 그래서 자, 지금까지 문제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3점짜리 문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인수분해라는 것이 적어도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할 수 있는 캐릭터의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4번입니다. 우선 이거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살짝 드냐면 우선 약간 거부감이 들 거예요. 숫자 막 나와 있고 루트 나와 있고 루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4점이란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죠? 뭔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처음 출발하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형태꼴을 어떻게 출발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개념 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문계해서 합니다. 자, 인수분해라는 친구를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1번 만약 공식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제일 쉽죠. 제일 쉬운 겁니다. 근데 공식 딱 봐도 공식이 아니야. 지금 4번 문제 보면 공식 없죠?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공식이 안 되면 뭘 할까? 그러면 치환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됩니다. 치환이란 걸 통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뭘 찾길 바라느냐? 공통 부분을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통 부분을 찾길 바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안 보이죠? 패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정리나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지금 뭐가 숨겨져 있냐면 사실 이 문제입니다. 치환, 공통 부분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냐면 살짝만 넘어가서 가볼게요. 여기 2번 가시면 요게 딱 치환과 공통 부분인 것 같은 눈에 보이시죠? 왜냐면은 여기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 살펴보면 여기 있는 부분이 공통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통 부분 바로 눈에 보인다. 그래서 내가 바로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4번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이 녀석이 숨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이 공통 부분이 뭐라고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공통 부분이 분명히 이 4번 문제도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무슨 소린가 싶죠. 자,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하게 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쌤, 여기 이걸 도대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쌤, 얘가 10이고요.
13이고 14고 17이고 그 다음에 36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이 숫자가 너무 많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숫자보다는 문자에 익숙하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친구를 제가 잠깐 t라는 녀석으로 t? 네, t로 바꿔서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뭐 치환한다고 할까요? 그냥 숫자가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면은 13이라는 친구를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t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14라는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t 플러스 4. 그 다음에 17이라는 친구를 t 플러스 얼마? 7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잠깐만, 그러면 이 식이 어떤 식의 변화폭이 생기느냐. 자, 주어져 있는 식 준식이라고 하고요. 주어지는 식은 루트에다가 엄청 길 거잖아요. 여기다가 t, 그 다음에 t 플러스 3, 그 다음에 t 플러스 4, 그 다음에 t 플러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36 이렇게 표현된 녀석이잖아요. 선생님 여기 도대체 공통부분이 어디 있는 겁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공통부분 안 보이는데 숨겨져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여러분 2번에서 보셨던 문제는 그 공통부분을 대놓고 여러분들 보고 야 대놓고 줬잖아 이걸 못 찾아 라고 하는 문제라면 이 친구는 뭐라고요? 공통부분을 숨겼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공통부분을 도대체 뭐 어떻게 숨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t와 t 플러스 7을 연결을 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3과 t 플러스 4를 연결시켜 보세요. 자, 초록색과 파란색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정말 공통부분이 있군요 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루트 한번 더 써드리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을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식이 나오죠? t제곱에 플러스 7배의 t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식을 계산해 봅시다. 뭐가 나오나요? t제곱에 플러스 7배의 t에다가 플러스 3, 4, 12 더하기 36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제 공통부분이 혹시 눈에 보이실까요? 다시 말해서 2번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식을 이렇게 주고 나서 출발을 한 거고 지금 4번 문제는 이 앞의 과정을 뭐 했다고요? 이 앞의 과정을 숨긴 겁니다. 즉 여러분들 보고 찾으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앞에서 2번 문제에서 풀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숨겼기 때문에 숨겨놨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선생님 누가 봐도 여기는 t제곱 플러스 7t라는 친구하고 이 친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라는 게 눈에 보이신다는 거죠. 선생님 이걸 어떻게 찾아요? 기본 문제 유형부터 사실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수분해 시작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출문제가 또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힘드네요. 그래서 부교재나 뭐 교과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학교 오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꼴의 식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식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꼴이 있었을 때 공통 부분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주는 것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역할인 거죠. 요 부분이. 잠깐만 그럼 당연히 뭐 할 거냐면 t제곱 플러스 7배 t라고 불리우는 친구를 라지 x라고 또 치환합시다. 치환 또 해요? 네, 치환 또 하죠. 치환을 하는 이유 뭐라고요? 식을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주어지는 식을 또 바꾸겠습니다. 주어지는 식을 어떻게 바뀔 거냐면 루트에다가 이제 식이 간단해졌죠? 라지 x에다가 라지 x 플러스 12에다가 플러스 36이라고 식이 되게 간단하게 변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전개해 볼까요? 계산하시면 라지 x 제곱에 플러스 12배 라지 x에 플러스 36이라고 눈에 보이시죠? 잠깐만요. 여기 있는 거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 제곱식도 되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살짝 봤더니 어떻게 될 거냐면 선생님 이거 라지 x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의 제곱입니다. 라고 긴장해버렸네요. 사실은 루트의 제곱을 벗기는 것을 우리가 양수음수를 고려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라지 x로 치환하긴 했지만 이거 우리 숫자 자연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되겠나요? 라지 x 플러스 6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제곱의 루트 다 날아갔죠. 잠깐만요. 그런데 라지 x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어떤 숫자였느냐라고 봤더니 라지 x는 뭐라고 돼 있었죠? t제곱 플러스 7배의 t라고 돼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t제곱에 플러스 7배의 t에다가 플러스 6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네요. 잠깐만 t라는 친구를 우리가 뭐로 잡았더라 라고 했더니 10이라는 친구를 t로 잡았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될 거냐면 100에다가 플러스 70에다가 플러스 6인 것도 눈에 보이시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얼마? 176이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잡으시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잡으셔야 될 부분은 당연히 어떤 거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기본적인 맥락이 있다. 여기 공식이 되면 좋다. 공식이 되면 제일 좋죠. 여러분들 바로 풀 거니까. 그 다음에 공통부분을 치환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나 인수정리를 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3번이 제일 어려워요. 3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치환에서도 2번과 비교를 하십시오. 공통부분을 대놓고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4번처럼 공통부분을 숨겨 놓는 경우도 있다. 아, 숨겨 놓은 걸 내가 찾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5번을 가보시면은, 정말 계산하고 싶지 않은데 자세히 보면은 계산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요.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해봤더니 오른쪽의 형태가 되더라.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여기 포커스가 되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 13이라는 숫자가 메인 같다. 이 친구의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것 같던데 좌변식 보니까 뭐가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까?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이 좌변의 식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선생님 이 식 자세히 봤더니 살짝만 내릴게요. 예. 선생님 이 식이 대충 어떻게 생긴 애 같냐면 네모 더하기 세모에다가 네모 빼기 세모 이렇게 생긴 식 같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여기 보세요. 182에 루트 182 네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에 루트 13 세모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네요. 이거. 다시 말해서 이것의 결과물이 당연히 뭐예요? 네모 제곱 마이너스 세모 제곱인 거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모르겠는데요 하면 뭐 제가 도와드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좌변이 생각보다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를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면 선생님 네모의 제곱이니까 18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182의 제곱에다가 빼기 13의 제곱에다가 루트 13의 제곱인 거죠.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요? 이 친구가 13의 4제곱에 곱하기 m이다 라고 표현이 된 거죠. 잠깐만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네요. 183이래요. 어이구.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 치워볼까요? 예. 자, 182에 뭐라고요?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3의 세제곱이 얼마가 되더라? 13의 4제곱 곱하기 m인 거잖아요. 어이쿠야. 여기서 또 누구 뭐가 눈에 보이시나요? 오, 쌤,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4제곱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13인 거 여기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중요하지 않으니까 검색을 해서 뭉개 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잡고 있는 숫자가 13이잖아요. 13이잖아요. 그래서 182라는 아이가 혹시 13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아주 기초적으로 180이라는 애를 13으로 나눠볼게요. 13에다가 52에다가 딱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냐면 182라고 불리는 친구가 13 곱하기 14였다는 거죠. 됐죠? 그 말인즉슨 182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13의 제곱 곱하기 14의 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이면 이렇게 세제곱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죠. 13으로 묶을 수 있네. 다시 말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182의 세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뭐라고요? 13 곱하기 14의 세제곱 빼기 13의 세제곱이었다는 거죠. 이거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 말인즉슨 13의 세제곱 곱하기 14의 세제곱에 빼기 13의 세제곱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선생님 그럼 이 친구 13의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부분 공통이잖아요. 여기 하나 써줄까? 곱하기 1이라고 써줄까? 그럼 여기 있는 식이 뭐가 될 것 같냐면 13의 세제곱에다가 14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이야, 또 뭐가 뭉게뭉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제 곱셈할 수 있을 때가 됐네요. 인수분해 할 수 있으세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a 마이너스 b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b의 플러스 b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말인즉슨 선생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 13의 세제곱에다가 여기 주어져 있는 친구를 인수분해 해놓고 보니까 이 친구는 13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 뭐가 되죠? 14의 제곱에 더하기 14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의 형태꼴로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네요. 됐죠? 잠깐만요. 여기 있는 거 볼까요? 13의 뭐 같아요? 요게 13의 4제곱이 드디어 등장했네요. 그 말인즉슨 내가 찾고 싶어하는 여기는 m이라는 친구가 뭐라는 거죠?
여기 있는 요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요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곱하기 이 파란 박스 안에 들어가는 녀석은 도대체 얼마일까라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14의 제곱이요. 아, 계산하기 쉽습니다. 계산해왔어요. 196이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4에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된 친구네요. 자, M값 구합시다. M값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211이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5번 문제도 보시면 되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을 가지고 출발한 문제였기 때문에 뭐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나 뭐 복잡한 거 쓰지는 않았지만 4점이라는 걸 보시면 그냥 인수분해 공식 단순히 하나만 써가지고 푼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라. 자, 6번 넘어왔습니다. 6번 문제. 사실 요 6번 문제는 인수분해 파트가 아니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몫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 이걸 나눴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이걸 왜 나눠? 근데 사실은 여기도 힌트는 있죠. 어떤 숫자가 포커스라는 건 확인이 됩니다. 2018이라는 친구가 포커스일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들어요. 누가 봐도 2018이라는 친구가 누가 메인 잡고 있는 것 같죠. 예, 2018년도 문제인 거 눈에 보이시죠? 예, 그 교육청이나 평가원 분들도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해 연도 쓰는 거예요. 근데 나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 우선은 이제 좀 해보니까 감이 잠깐 오시죠. 선생님 이거 치환하고 푸세요. 치환하고.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치환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로 해도 되지만 숫자로 하지 말고 2018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를 t라고 치환을 하세요. 그러면 식이 좀 편할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선생님 27이라는 아이도 상당히 뭔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27? 이 친구 얼마야? 3의 세제곱인 거 눈에 보이시죠? 세제곱 눈에 보이시죠? 아까 전에 봤던 곱셈공식이 막 떠오르셔야 돼요. 곱셈공식이 뭐가 있다. 잠깐만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선생님 이 친구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지금 무엇으로 나눴냐면 t 곱하기 2011은 t 플러스 3인 거 눈에 보이죠? t 플러스 3에다 플러스 9라는 친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몫이 뭔지 아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Q죠.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요 Q라는 친구를 찾고 있으니까 나머지 알아요? 나머지 모르죠. 나머지 알로 해놔.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찾고 싶어하는 포커스는 요 친구예요. 친구. 근데 지금 어떤 게 눈에 보이셔야 되냐면 선생님 근데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제가 뭐가 떠오른다고요? 뭉게뭉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뭉게뭉게 떠올라요. 한 번 더 쓸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떻게 표현되죠? a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에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하고 왠지 나누었다라는 것에 사실은 되게 부담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뭐 인수분해가 대놓고 되니까 한번 이 친구 초록색으로 표현된 친구를 인수분해 해보릴게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돼요? t-3이라는 친구에다가 t제곱에 플러스 3배의 t에다가 플러스 9라는 친구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됐죠? 잠깐만요. 정말 신기한 게 눈에 보이죠? 여기는 파란색 살짝 볼까요? 요 파란색 계산하면 뭐 나와요? 뭐 나오죠? 여기 써볼까요? t제곱에 플러스 3t에 플러스 9라는 친구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어이쿠야 여기는 이 친구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겠어요? 나머지 없네요. 나눠 떨어지네요. 인수분해 돼버리네. 나누라는 게 페이크였어. 괜히 나머지는 지금 쫄았잖아. 나머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Q라고 불리는 친구가 당연히 뭐겠어요? 이 친구겠죠. 다르면 되겠니? 예, 여기는 이 친구 Q라는 친구 안에 들어갈 아이가 뭐겠어요? 당연히 T-3이겠죠. 정답이네 정답. 근데 T가 뭐였더라? T가 얼마였어요? 2018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몫이라는 애를 발견했다. 몫이라는 아이는 T-3이라고 불리는 친구였는데 T가 2018이었으니까 2018에다가 빼기 3 해봐. 그럼 얼마 나와요? 2015 이렇게 나온다. 그죠? 예, 정답 2015. 예. 야, 이 문제 치사하다. 그죠? 그냥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되는데 막 나누라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수분해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인수분해인데 사실은 4점짜리 문제 우리 어느 순간부터 풀고 있었어요. 근데 4점도 뭐 할만한데 이런 생각 살짝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 7번 참 그렇죠. 이렇게 식이 복잡한 건 풀고 싶지 않은데 우선은 세 자연수, 오케이? 자연수 콜, 자연수 오케이.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식이 왼쪽에 나와 있고 PQR, 예, 나뉘어진다. 느낌상 뭐 서로 다른 세 자연수 같긴 하지만 그런 언급은 또 없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떤 특정 숫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딱 봐도 주목하고 싶은 숫자가 있어요. 뭐 같아요? 누가 봐도 여기 42라는 숫자에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자주 등장하잖아. 인싸인가 봐. 그래서 선생님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쌤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치환을 합시다. 치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근데 숫자보다는 42라고 불리는 층을 뭐라고요? t라는 문자로 바꿔서 해석합시다. 제가 문자에 익숙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 자, 이 주어진 식 바로 쓸 겁니다. t 곱하기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5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 뭐예요? t 마이너스 5 여기 5t죠? 5t에다가 마이너스 5가 p 곱하기 q 곱하기 r이더라 라고 된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잠깐만, 그럼 이 친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개를 잠깐 합시다. 전개를 잠깐 합시다. 요 친구부터 살짝 전개해볼까요? 요렇게 우리 실제 계산하듯이. 근데 요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계산하면 t제곱에 플러스 5배의 t에다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t가 들어가 있는 거고 플러스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전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전개 조금 더 해보시면 t 세제곱에 플러스 5배의 t제곱에 마이너스 6배의 t에다가 플러스 5배의 t에 마이너스 5인 거 눈에 보이시죠? 전개 좀 더 해봐야 되겠네. 조금만 더 해봅시다. t 세제곱에 플러스 5배의 t제곱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배의 t에다가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나오겠죠. 어이쿠야! 인수분해가 눈에 보입니다. 보이셔야 돼요. 보이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눈에 보입니까? 보이실까? 나 보이는데 안 보이려나? 뭐가 눈에 보이세요? 요 친구와 요 친구가 눈에 보이시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 친구는 사실은 되게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셔야만 되는 캐릭터의 문제인데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공통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선생님, 이 공통 부분 보여요. 이 정도 숨겨놓은 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될 것 같아요? t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의 t 플러스 5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변 쪽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걸 살펴보면 쌤 이거요 어떻게 되실까요? 잠깐만요. 계산 틀렸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계산을 잘 드립니다. 말도 안 되죠? 마이너스 6배 t에다 5배 t를 더했는데 마이너스 5t라뇨.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안 보였겠네요. 공통부분 안 보였겠네요. 다 저 탓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보였을 거예요. 제 탓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보시면 보이실까요? 마이너스를 묶어놓고 되면 뭐가 될 거야? t 플러스 5라는 것이 눈에 보이시겠네요. 됐죠? 공통인 거 눈에 보이죠? 그러면 쌤, 뭐 어렵지 않네. t 플러스 5라고 불리는 친구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표현이 되겠죠. 잠깐만, 그러면 t 플러스 5라는 친구에다가 t 플러스 1에다가 t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pqr로 표현이 되겠네요. 우와, 다 같지 않습니까? t가 얼마였더라? t라는 친구가 40이었죠? 자, 하나씩 하나 찾아보자. t 플러스 5가 얼마지? t 플러스 5라고 불리는 친구는 47.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얼마? 43.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얼마요? 41. 눈에 보이시죠? 와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PQR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가지고 만약 지금부터 살짝 듣고 지우세요. 합성수였다면은 PQR을 한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숫자들이 다 뭐 같아요? 소수군요. 네, 분해가 안 됩니다. 1 곱하기 47 말고는 분해되는 게 없어요. 네, 다시 말해서 1을 제외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가 없네요. 그럼 뭐 PQR은요 47, 44, 41 사이 중에 하나인 거죠. 뭐 됐네. 어느 게 핀지는 뭐가 중요해? 어차피 얘네들 다 더할 건데 뭐. PQR인 게 뭐가 중요해? 다 더할 건데. 얘네들 다 더한다고 하면 얼마 나올까요? 예, 131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여러분들 되게 어색하실 수 있긴 하지만
제가 계산을 좀 틀렸어요. 이해하고 넘어가줘요.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산 잘 틀려요. 항상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인수분해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공통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출 형태 문제들은 주로 숫자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는데, 왜냐면 인수분해가 단독으로 출제되기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다른 문제와 사실은 결부되어서 그 과정 중에 드러나는 것이지, 단순히 인수분해 하나만 물어보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는 인수분해가 단독으로 출연했을 때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셨고, 사실은 인수분해는 다른 문제, 다른 개념을 쓰고 싶은데 그 과정 중에서 등장하는 것이 인수분해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는 인수분해 약간 쉬운 문제, 뭐 사실 어렵다고 말하셔도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수업 들으면 해볼 만한 캐릭터의 문제였다고 하면, 제가 마지막 하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뭐 인수분해 쉽잖아, 그냥 뭐 대충 뭐 넘길래 다 풀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도 안 되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 너무 나빠요. 문제 어려움 나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어려운 문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요거 다음 문제는 이게 풀다 보면은 이걸 내가 왜 풀고 있나 이런 생각 막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우선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게 어떤 감정이냐면, 야, 이거 진짜 풀면 안 되겠다. 이 뭐 하자는 소린가. 문제 읽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사실 아이디어 몇 가지 정도는 되게 매력적이고 잘 만든 문제이긴 한데, 마지막에 부분은 솔직히 저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보고 뭔 소린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뭐 다음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죠. 근데 우리 공부하는 중이니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자, 두 자연수 AB가 있죠. 뭐 아직까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냐면, 자, x-a를 인수로 가지는 요 멘트, 다항식 px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요 멘트는 x-a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하는 요 멘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만한 멘트 같아요. 기억을 할 만한 멘트. 아직 우리 문제 분석 안 했습니다. 문제 분석 안 했고 그냥 이제 문제 읽는 중인데, x-a를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 px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수학에서 실제로는 같은 뜻, 동일한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인수라고 불리우는 친구를 제가 그 개념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드렸었냐면, 숫자로 따진다면은 약수 같은 녀석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안 보이죠? 약수. 예. 뭐야 이거? 왜 안 보이죠? 여기다 쓸게요. 인수라고 불리는 친구. 자, 여기 이제 써줘야 되겠지? 약수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글자 이상하네. 근데 그럼 실제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양방향, 화살표 양방향이에요. 그러면 약수로 가진 거기 때문에 px라는 아이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x-a로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a라는 식으로 뭐가 되어 있다? 인수분해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가진다라는 말은 네모가 뭔지 나도 몰라. 근데 x-a 곱하기 얼마라는 형태로 인수분해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다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잠깐만요. 인수분해 된다는 말을 다르게 또 표현을 하면, px라는 친구가, 이 녀석이 뭐로 x-a로 뭐 한다?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인수분해 됐으니까 사실 나눠 떨어진 거잖아요. 나눠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나눠 떨어졌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겠어요? 나눠 떨어진 거니까.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잠깐만,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나머지 정리의 성질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x-a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졌어. 나머지가 0이야. 다시 말해서 px에다가 a를 집어 넣었더니 이 값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요 친구죠, 실제로. 예. 실제로 여러분들 요 친구를 쓸 수 있다는 걸 이 문제 첫 번째 문장을 읽자마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엇에 통해서? 예, 나머지 정리의 성질에 의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신다고 하면 아직 우리가 문제를 다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첫 번째 문장만 읽었는데 이 멘트나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표현,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이 되게 많기, 실제로 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수로 가진다? 아, 인수분해 된다.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다더라. 고로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인 거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A가 0이 되더라 라는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문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아직 이 문제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 문제 덜 읽었거든. PX라는 친구를 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뭐 4차식이네. 4차식이고 그 다음에 뭐 1차, 3차, 홀수차 수는 없네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긴 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을 볼까요? 네모 박스를 봤더니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뭐인?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서로 다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개의 다항식으로 뭐 된다? 인수분해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잠깐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진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px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세 개인데 한 개는 이미 알아. 한 개는 안 와. 왜? x-a로 나눠 떨어진다며. 인수로 가진다며.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뭐예요? x-a로 돼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알아 몰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뭐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네모 세모 놀이 할게요. 그래서 x-a 곱하기 네모 그 다음에 뭐 세모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px라는 친구가 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인수분해되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얘네들은 뭐요? 서로 다르다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이 정도 그림은 그려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잠깐만. 모든 다항식 px의 개수를 p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럼 사실은 이 문제 다음 문제 푸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다항식이라는 말에서 어떤 멘트가 해석이 되는 거냐면 px가 한 개가 아니구나. 여러 개인가 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px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여러 개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px의 개수를 p라고 했지. 몇 개인지 나도 몰라. 무슨 어떻게 건지 몰라. 그 다음에 b의 최대값을 q라고 하자. b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는 여기 b죠? 나는 아직 지금 px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최대값을 무슨 수로 할 거야? 몰라. 마지막에 볼까? 그냥 요거를 물어봤네, 이 친구. 잠깐만, 뭐 pq는 결국에는 최대값을 구하고 p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되게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문제의 목표가 보이긴 합니다.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px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죠. 하지만 방향성이나 출발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아예 하나도 안 보이진 않아요. 왜냐? 우리가 여기는 이 빨간색과 관련된 성질을 알고 있는 거잖아. PA가 0이라는 성질을 알고 있는 거잖아. 왜? 인수로 가졌다, 인수분해 된다,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그럼 나머지 정리해서 PA는 0이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선생님 PA라는 친구가 0이다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 자, 우선은 얘가 어떻게 그 방향이 나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출발을 해봅시다. px에다가 a를 집어넣어 봅시다. 넣어보시면 자, a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90의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라는 친구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온 거죠. 잠깐만 뭐 어쩌라고. 근데 잠깐 b의 최대값이니까 b로 표현 한번 해볼까? 선생님 b라는 친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4제곱에다가 플러스 290의 a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 뭐 묶읍시다. 너무 너저분의 식이. 그래서 a 제곱으로 묶어보면 a 제곱에다가
290 마이너스 a 제곱이란 친구가 b입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하죠. 사실 여기까지는 오셔야 돼요. 우리가 나머지 정도 배웠다면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느냐 못 나가느냐가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여기서의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는 이겁니다. 자연수. AB라는 친구가 뭐다? 자연수라는 거죠. 쌤, AB가 자연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B라는 친구가 뭐라고요? 이 B라는 친구가 자연수라는 거죠. 자연수가 뭐가 중요한데요? 자연수니까 얘는 플러스 값을 가져야만 돼요. 자연수가 음수일 리 없죠?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이 네모 박스도 결국엔 B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B인 거잖아요. 같은 값이니까. 그럼 이 친구도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돼요. 파란 박스도. 그럼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근데 잠깐만 A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를 봤더니 이건 무조건 100% 플러스야. 왜? 제곱했으니까. 잠깐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초록색, 파란색으로 계속 할게요. 여기 290-a 제곱이라는 친구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친구도 플러스가 되어야만 돼요. 왜? 그래야 플러스지. 음수되면 어쩔 거야? 아, a도 자연수였죠? 여기 있는 a라는 친구도 자연수잖아. 그 말인즉슨 a가 정해져요. a 제곱이 뭐보다 작아야 돼? 29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잠깐만 다시 말해서 a라는 친구가 1이야. 290에서 1 빼면 자연수지 뭐. 양수잖아. 잠깐만 그러면 1 되고 2 되고 막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발견한 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a라는 친구를 제곱했을 때 a라는 친구를 제곱했을 때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29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지. 290이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대충 감을 찍어봤을 때 10은 100이니까 10까지는 돼. 그럼 어디까지 될 거냐? 그러면 약간 추리를 해보면 밑도 끝도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제가 제곱수를 좀 알고 있는데 15의 제곱이 얼마냐면 225입니다. 오케이 225. 아직 290 안 넘었다. 그럼 16 한번 해보자. 16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256이야. 오케이 아직까지 안 넘었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어디까지 되는 거냐면 당당당당당 가가지고 15도 되고 16도 되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17이라는 친구까지 한번 해볼까? 17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얘가 289야. 잠깐만 290 직전이죠. 왠지 18 하면 누가 봐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90 넘어갈 것 같지. 그래서 마이너스 튀어나올 것 같지. 다시 말해서 A라는 애가 어디까지 될 것 같다고요? 17까지 된다 이거지. 오 잠깐만 대박 대박. 자 여기에 파란색 박스 딱 치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추가적으로 발견했냐면 A라는 친구가 가능한 숫자가 무한정이지 않다. 1부터 17까지의 숫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지. 기본적으로. 오케이. A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1부터 17까지가 됩니다. 왜? B라는 친구가 자연수니까 여기는 네모박스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290-a 제곱도 자연수가 되어야만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맞죠? 오케이. 잠깐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푼 건 아니잖아요. A가 1부터 10까지 된다고 했지만 잠깐만요. B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값 중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B라는 녀석의 최대값에 관한 이 Q라는 값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 어디서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요식 있죠? 요렇게 우리가 풀었던 요식 있죠? 요 식에서 우리가 B의 최대값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풀이가 되게 길기 때문에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풀이했던 거 포인트를 잡았던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풀이가 될 겁니다. 자 살짝 올려볼까요? 이 정도만 올려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뭘 구하고 싶다고요?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B의 최대값을. 왜냐? B라는 친구가 어떻게 표현되었느냐라고 봤더니 선생님 B라는 친구가 요식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A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290의 A의 제곱입니다. 요식이었죠? 식 한 번 더 쓴 겁니다. 다른 식 나타난 거 아니야. 근데 혹시 보기차식이란 말 기억나요? 예, 제곱.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실히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라서 a 제곱이라는 친구를 내가 만약에 라지 x 또는 t로 치환했을 경우에 이거 2차식 같다. 다시 말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최대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냐? 선생님 마이너스 a 4제곱에다가 플러스 290의 a의 제곱이라면 마이너스 145의 제곱에 플러스 145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요만큼 뭐야? 더하기 0 한 거예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나와? 더하기 0이야. 완전 제곱식 형태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느낌이 와요. 다시 말해서 이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에다가 a 제곱에 145의 제곱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145의 제곱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죠? 그죠? 쌤 여기서 최대값을 무슨 수로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최대값을 무슨 수로 구할 거냐? 선생님 여기서 보시면은요 어떻게 출발을 할 거냐면 쌤 여기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인 거 눈에 보이시죠?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 말인즉슨 요 네모 박스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친구가 미니멈이 되면 될수록 뭐가 되겠어요? 이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겠죠. b의 맥시멈이 등장하겠죠. 됐죠? 그러면 이 값이 작아지면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a 제곱의 값이 145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b 값이 커지겠다는 소리죠. 왜? 마이너스니까 적게 빼면 적게 뺄수록 큰 수잖아. 에이 또 145에 가까운 숫자 또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또 다시 한번 더 추리해 봅시다. 제가 11을 또 알아요. 11의 제곱이 얼마인지 아냐면 121인 거 제가 또 알아요. 잠깐만. 아직 140으로 연결이 좀 돼 있죠? 그럼 제가 12를 한번 해볼게요. 12의 제곱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144입니다. 오. 잠깐만.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12, 144. 다시 말해서 이 네모 박스가 가장 작아지려면 A가 뭐가 되겠어요? 네, 선생님 A가 12가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B가 맥시멈을 가지겠네요. 이거 이해됩니까? A가 12가 될 때 B가 맥시멈을 가질 것 같아요. 왜? A가 12가 될 때 여기는 이 값이 제일 작아질 거 아니야. 제일 작은 애를 빼야만 어떻게 되겠어? B 값이 제일 크겠지. 왜? 이 친구가 B니까. 발견했다. 그렇다면은 결론. B의 맥시멈, 최대값이라고 불리우는 Q라는 친구는 그럼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잠깐만 여기 위에 거 쓸게요. B라는 친구가 요 친구로 해석이 됐었죠? 다시 해서 A가 12가 될 때, A가 12니까 12의 제곱에다가 290 마이너스 12의 제곱 요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요 친구가 Q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오케이, Q도 발견했다 이제. 계산을 안 한 이유? 이게 마지막에 계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힌트만 찾아 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선 여기까지 발견한 것만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발견했냐면 빨간색 인수로 가진다라는 그 성질 하나만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친구를 가지고 출발을 했죠. 그랬더니 어디까지 나왔어? A라는 녀석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 예, 범위가 등장한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를 봤더니 보기차식, 2차식 형태 꼴인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가지고 B의 맥시멈까지 발견을 했어.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 안 한 게 뭐야? 모든 다항식 px의 개수를 무슨 수로 구하냐? 그리고 이 친구는 3개의 다항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이제 이 친구예요. 3개의 다항식으로 나눈다. 요 친구를 어떻게 발견할 거냐가 목표잖아요. 그 말은 결국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px라는 친구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자, 이제 올린다.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냐 다시 한번 써보자. px라는 i가 뭐였을까? px라는 i는 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90의 x제곱이란 친구에다가 원래는 b였는데 우리가 b라는 친구가 얼마인지 이미 알아냈잖아요. 어디? 요렇게 올려가 b라는 친구가 얼마인지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b 대신에 이 친구를 쓰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a제곱에다가 290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선생님 얘가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라고 하면 여기는 이 친구가 b야. 사실은 b야. b 대신에 쓴 거야. b 우리가 a로 표현했으니까 잠깐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쌤 어디 써요? x제곱이라는 친구를 그냥 t라는 녀석으로 보세요. 2차식으로 보세요.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지금 중간관점 많이 생략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x제곱에 마이너스 290 플러스 a제곱이라는 친구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친구로 세팅을 하게 되면 전개해봐. 휙 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인수분해가 되는데 더 신기한 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친구를 자세히 봤더니 이건 내가 아는 거잖아. 인수분해 공식에서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쌤 이거요. 잠깐만 px가 내가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 되는 거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290에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리네. 와우. 와우. 정말 세 개네. 정말 세 개네. 다시 말해서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세 개씩으로 인수분해 됐네. 됐네. 잠깐만. 여기에서 정말 잘해서 여기까지 와도 되게 잘한 거예요. 되게 잘했는데 여기서 숨겨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할 만한 것이 있어. 무엇을 실수할 만하느냐? 이 1번과 2번과 3번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다 그랬죠.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안 돼. 그리고 세 개여야만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친구 1번식이 누가보다 1차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누가보다 1차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 식이 2차식인 것도 아시겠잖아요. 1차 곱하기 2차, 1차 곱하기 2차인 거야, 사실은. 그런데 어떤 함정과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나가 있냐면 여기 3번식이 누가보다 제곱이니 x의 제곱이니까 2차식이잖아요. 근데 이 2차라고 불린 이 친구가 만약에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가 되면 될까 안 될까? 네, 이렇게 되면 3개가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3개가 안 되네요. 3개가 아니라 4개. 왜? 하나, 둘, 셋, 4개잖아. 다시 말해서 뭐야? 3개가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에이 선생님 이게 어떻게 여긴 x제곱 마이너스 290 플러스 a제곱의 이 식이 도대체 어떻게 인수분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친구만 남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2차로 끝나느냐 1차로 또 인수분해가 돼버리느냐. 근데 단순히 3개가 아니라 여기는 개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정수가 돼. 선생님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90 마이너스 a제곱 요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입니까? 잠깐만 살짝 다시 돌려서 생각해봐라. A라는 친구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 수 있었지? A라는 친구는 1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17까지 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 다시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적어드려요. 그러면 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A에다가 1을 넣어봤어. 내가 A에다 1을 넣어본 거지. A에다 1 한번 넣어볼게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1을 넣었어. 그러면은 X제곱에다가 290에서 1 빼면 얼마야? 289죠? 마이너스 289인 거야. 그냥 쌤 이게 뭐가 인수분해가 됩니까? 잠깐만요. 289 어디서 본 기억 안 나요? 예.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차근히 따라오고 있다면 본 기억이 있어야 돼. 어디서 봤을까? 여기 있네. 17의 제곱이 289라고 눈에 보이시죠? 와 여기 있었잖아. 289가.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289라고 이 불리는 이 친구가 사실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7의 제곱이었던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시 올린다. 잠깐만 그 말은 이 녀석이 뭐가 되느냐? x-17에다가 x 플러스 17이 된다는 사실이지. 1차가 돼버렸잖아. 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결국 이 얘기예요. 자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숫자인데 얘가 뭐가 되면 안 되느냐? 이 친구가 제곱수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지. 왜? 지금처럼 제곱수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수분해가 돼버렸잖아. 그 말은 뭐예요? 인수분해된 식이 1개, 2개, 3개가 아니라 뭐예요? 3개, 4개가 돼버렸으니까 조건을 만족 안 한 거야. 제곱수가 되면 안 돼. 와 선생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발견된 사실 결론은 이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말인데 A라는 친구는 1부터 17까지가 가능하지만 지금 이 세 번째 조건을 보는 순간 1이 되면 안 됩니다. 인 거죠. 더군다나 뭐도 안 되는 거예요? 17도 안 되는 거예요. 왜? 17을 제곱해서 빼버리면 1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뭉게 놀이를 좀 해야 되겠어요. 뭉게. 제가 마지막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요 마지막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사실. 왜냐면 2개의 제곱수들을 더해서 290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1하고 17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1의 제곱 더하기 17의 제곱이 얼마가 나온 거냐면 290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1하고 17이 아웃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슨 수로 찾습니까? 일일이 찾아야죠. 어쩌겠어요. 자, 하나씩 해볼까요? 1, 4, 9, 16, 25, 36, 49, 7까지 했고요. 64, 81, 100, 10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121, 11이고요. 그 다음에 144, 그 다음에 169, 그 다음에
160, 그 다음에 뭐죠? 예, 그 다음에 160, 13, 14. 14가 196, 225, 256, 289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하고 17 찾았던 게 1하고 여기 289하고 뿅 해서 뭐예요? 얘네 탈락된 거지. 안녕, 너희들 안 돼. 290에서 나왔어. 또 다른 게 있을까? 다른 게 있나요? 우리 보시는 게 있습니까? 보입니다, 보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121하고 169. 이 친구들. 다시 말해서 뭐야? 11의 제곱과 13의 제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A도 뭐가 안 되냐면, 선생님 A라는 친구가 뭐도 안 되냐면 11도 안 되고 13도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한 게 뭐였죠? 모든 다항식 px의 개수를 p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p, 다항식 p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a가 될 수 있는 게 모두 몇 개 있었어? 17개였잖아. 원래 1부터 17이었으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게 몇 개 있다고? 요만큼. 1, 11, 13, 17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인수분해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돼버리니까. 그럼 여기 뭐예요? 빼기 4를 해서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조건까지 찾았어 이제. 자, 지금 이거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Q라는 친구도 한번 더 적어줄까? Q라는 친구는 우리가 얼마로 계산됐냐면 12의 제곱이란 친구에다가 290 마이너스 12의 제곱이었어. 요게 Q였어. 이렇게 하면 요게 Q였어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느냐?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살짝만 올릴까? 자, P-1의 제곱에 Q라는 값이 무엇입니까? 요게 마지막 최종 목표였어. 근데 잠깐만, Q라는 친구가 뭐냐면 12의 제곱이란 친구에다 290 마이너스 12의 제곱이었고 P가 13이잖아. 13에서 1 빼면 뭐야? 12지. 얘가 12의 제곱인 거야. 약분되는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290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얼마더라? 12의 제곱 얼마로 돼 있어? 144 나오죠? 144인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146이다. 다시 결론은 얼마? 146이다가 결론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문제. 뾰로롱.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지극히 어려운 문제고 그냥 단순 인수분해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해서 단순히 인수분해만을 가지고 접근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설령 이 문제를 내가 못 푼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생각이 멈추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뭐 이런 거 풀었다고 해서 또 수학 포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은 인수분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소수를 할지, 아니면 제가 그 나머지 정리할 때 또 히든 문제들을 또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히든 문제를 할지, 그거는 제가 다음 차시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안녕.